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지시 따르기 프로그램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시 따르기는 기본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영어로는 Receptive Instruction이고요. 다른 이름들도 많아요. 수용 지시라고도 하고 수용 언어, 청취자 응답 등의 다른 이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편하게 그냥 지시 따르기라고 불러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어른이 말로 지시를 하면 아이가 귀로 그것을 듣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요, 하루에 몇 번이나 지시를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꽤 많아요. 쓰레기 갖다 버려, 앉아, 이리 와, 그거 하지 마 등등 아주 많은 지시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 지시를 더 구체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일할 때요, 하루에는 선생님이 지시를 몇 번 하는지 숫자를 한번 세어보았더니 1시간에 지시가 60개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시 따르기는 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반드시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DTT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ABC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요. A. 선행사건, 지시 문장이 되겠고요. B. 행동, 어, 아이가 배우고 있을 때는 촉구랑 행동 같이 올 거고요. 아이가 다 마스터했을 때는 그냥 행동만 오고요. 결과 C는 강화이거나 오답일 경우에는 아니가 오게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A부터 보실게요. 지시할 문장이 있어야 되겠지요. 지시하는 문장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 대부분이 아니고 모든 부모님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뭐냐면 오반응 시에 지시어를 계속 반복하시죠. 예.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면 여러 번 말하죠. 예. 하지만 우리 프로그램 하실 때는 지시는 한 번만 하시고 바로 행동이 나오도록 촉구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집중해서 지시를 듣는 습관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한 번 말했을 때 아이가 듣는 걸 원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지시를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거를 반복하는 거 우리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지시만 하고 행동을 이끌지 않으면 아이는 엄마가 한 번 말했으면 뭐 무시해도 되네. 요렇게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흘려듣게 되겠지요. 그리고 행동이 바로 안 나오고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정반응이고 무엇이 오반응인지 구분을 못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시는 한 번만 하고요. 2번 하는 거 아니에요. 강조했어요, 제가. 예. 그리고 바로 행동 나오도록 촉구 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 지시할 문장 선택인데요. 카페에 제가 올려놓은 파일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거, 지시 따르기 파일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제일 위에 있는 건데요. 제일 간단한 지시들이에요. 여기 보이는 게 박수쳐, 발 굴러, 배 두드려 라고 있는데요. 우세손이라고 돼 있는 건요. 만약에 아이가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으로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왼손잡이면은 왼손으로 하면 되고요. 아이 입장에서요. 그리고 손머리, 노크에 만세, 한 바퀴 돌아 발 만져 이런 게 있네요.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지시들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시작 날짜가 있고 완성 날짜가 있는데요. 쓰는 칸이 있는데요. 처음 아이에게 그 지시를 가르치기 시작한 날짜, 그 날짜를 쓰시면 되고요. 완성 날짜가 쓰여지기 전까지는 아직 배우고 있는 시기예요. 아이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한 번만에 지시를 따를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지시를 하고 나서 바로 촉구가 나와야 돼요. 지시를 할 때 아예 신체 촉구를 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손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시를 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다 배워서 완성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완성 날짜에 그날의 날짜를 쓰시는데요. 자, 이미 완성된 거, 이미 마스터한 거는
이제는 촉구를 주지 않아도 아이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시하고 나서 바로 행동 나오지요. 촉구 바로 안 해도 되지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항목마다 날짜 쓰는 칸이 있는 거고요. 다음 리스트는 숫자 세기. 소근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겠지요. 지시어는 하나 보여줘, 둘 보여줘, 셋 보여줘 이런 식으로 숫자를 보여달라고 하면은 아이가 손가락을 펴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숫자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 안 만들어지면은 신체 촉구 해줘야 되겠지요. 신체 촉구는 아이의 몸을 엄마가 손으로 만져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트들은 신체 부위, 예, 어깨 만져, 무릎 만져, 귀 만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뒷부분은 만져라고 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앞부분은 신체 부위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집중을 안 하면 비슷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더 집중해서 들어야지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반응이 나오면 아이가 집중을 안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다음 리스트는 기능적 수용 동작인데요. 불 끄고와 불 켜고와 문 열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는 간단한 지시들이에요. 이것도 다 오른쪽에 이렇게 날짜 쓰는 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간적 수용 동작들은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뒤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럴 때 아이 입장에서 앞, 옆, 뒤, 오른쪽, 왼쪽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모르는 친구들도 지시 따르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무슨 뜻인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사인 및 행동인데요. 자, 여기서는 죄송해요. 제가 눌러버려서. 네. 다시 할게요. 여기서는 사회적 사인 및 행동인데요. 여기서는 하이파이브, 하이텐, 주먹 인사, 악수하기, 약속해 등이 있는데요. 사람들 만났을 때 사회적 약속으로 쓰이는 손동작이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어색하지 않게 잘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어떤 거는 사회마다 문화가 다를 수가 있어서 미국이랑 한국이랑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주먹 인사도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잘 안 하지요. 예, 근데 뭐 한국에서도 TV 보면 힙합 가수들이 인사할 때 "헤이." 이러면서 주먹 인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은 보통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주먹 인사하기도 하죠. 예. 즉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동작 같은 거는 우리 아이들이 할 줄 알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제 B에 해당하는 행동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지시 다음에 촉구가 바로 나와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오류 학습을 이용하지요. 특정 지시문을 들었을 때 어떤 특정한 행동이 나오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해서 페어링 하듯이 배우는데요.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지시어 다음에 자꾸 틀린 거를 반복하게 되면 틀린 동작이랑 그 지시어가 페어링이 되어 버리겠죠. 그래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지시어 이후에 오반응 나오기 전에 바로 정반응 될 수 있도록 빨리 촉구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체 촉구는 아이의 몸을 엄마가 만져서 자세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만약에 아이가 모방이 잘 된다 하면은 모델링을 이용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시각적 촉구를 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촉구는 적당한 양만 써야 돼요. 너무 촉구를 많이 쓰게 되면 의존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이가 '나는 힘 빼고 있는데 엄마가 알아서 다 해 주네.' 이러면서 힘 빼고 가만히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안 좋고 그렇다고 또 너무 적게 촉구를 하게 되면 오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아이가 학습을 반복하다가 아이가 스스로 좀 잘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도 촉구를 점점점 줄이는 것이 중요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연습을 마구 반복을 많이 해서 이미 마스터를 한 것, 이미 완성이 된 항목들은 촉구 없이 바로 행동 나오지요. 네. 그다음에 C 결과에 해당하는 거는
정반응이 나오면 강화가 뒤따르고요. 오반응일 때는 아니가 주어지게 됩니다. 아이가 아직 배우고 있는 지시는 촉구를 주기 때문에 오반응이 안 나오죠. 촉구하고 당연히 정반응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강화를 매번 하시면 되세요. 강화는 다양하게 하시고 아이가 노력을 했을 때는 더 크게 차별 강화해 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아이가 이미 마스터한 항목들은 마스터가 이제 완성됐다는 거예요. 마스터한 항목들은 촉구가 없기 때문에 오반응이 나올 때도 있어요. 아이가 제대로 집중해서 안 들었거나 그런 경우 오반응이 나오게 되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정보적인 아니라고 하는데요. 화를 내면서 아니! 이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목소리 톤으로 아니 말하시고 다시 지시어가 나와야 돼요. ABC가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정보적으로 해서 아니라는 피드백만 주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지시했을 때도 또 오반응 나오면 또 아니를 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또 세 번째 지시가 나와서는 촉구를 바로 주시는 게 좋으세요. 정반응을 이끌어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니, 아니, 촉구 이렇게 기억할게요. 두 번이나 기회를 주었는데도 오반응이 나와서 아니를 두 번 들었으면 세 번째는 또 아니가 나올 확률이 또 오반응이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배운 것을 잊어먹었을 수도 있고 뭐 그날이 난꿈풀이올 수도 있고 집중을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오반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촉구를 주셔서 정반응으로 이끌어내세요. 네, 요렇게 ABC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ABC를 자꾸 반복을 해주시는 것이 핵심이세요. 반복을 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보여드릴 영상에서는 ABC가 반복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모두가 다 하는 실수라고 했던 거 있죠? 뭐였나요? 지시어 반복을 하는 거, 그쵸? 그 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이 영상에 나오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 모두 다 그런 거 하잖아요. 한 번 안 들으면 여러 번 말하죠. 우리 어머님들이 무의식 중에 지시어를 그렇게 반복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두 번 했는지도 모르시는 경우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 비디오 보시면서 어디서 지시어가 계속 반복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밥 선생님께 컨설팅을 몇 년 동안 받으신 결과로 지금은 아주 수준급으로 테라피를 잘 하신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소중한 영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audio seems off, right, Amy? Oh, you cannot hear it? It sounds very tinny, and or is that just me? 소리 들리세요, 유진쌤? 잘은 들리진 않네요. 잠깐만요. 이게 왜 그런 거지? 잠깐만요. 또 오늘 또 실수가 있었네요. 다시 그러면 화면 공유, 소리 공유를 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자, 보시겠습니다. 머리 만져. 잘했어. 내리고. 박수 쳐. 잘했어. 어깨 만져. 잘했어. 손 내리고. 일어나. 잘했어. 점프해. 점프. 점프해. 아니, 점프해. 점프. 아니, 점프해. 세게. 아니, 점프해. 그치. 잘했어. 자리에 앉아. 잘했어. 가도 돼. 잘했어. 네, 잘 보셨나요? 아까 점프해 하는 부분이 지시어 반복이었죠. 네. 자, 다음 영상에서도 ABC가 반복되는데요. 여기서는 아동의 행동이 오반응일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는지 잘 살펴보세요.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영상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자에 앉아요. 손 내리고. 노만새. 옳지, 잘했어. 머리. 그래, 일어나. 점프. 돌아. 옳지. 손허리. 아니, 손허리. 옳지,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네, 잘 보셨지요? 오반응일 때 아니 하고 다시 지시하고 정반응 나왔을 때 강화를 합니다. 자, 제가 이제껏 설명드린 거는 한 가지 지시였고요. 지금부터는 두 가지 지시 따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 아이들이요, 두 가지 지시 따르기를 힘들어하는 때가 많아요. 두 가지 지시 어떤 건지 예를 들어보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숙제를 책상 위에 두세요 라고 지시를 했는데 아이가 그거를 잘 못 따를 경우에는 두 개 중에 앞에 것만 하거나 아니면 뒤에 것만 하거나 그렇게 하나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아이들이 하는 거 보고 그냥 따라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니까 그냥 평소에 하던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두 개의 지시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업 기억 능력이 낮아서입니다. 만약에 도시락을 가방에 넣는 도중에 숙제를 책상 위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까먹어 버리는 경우, 그럼 두 번째 것이 수행이 안 되겠죠. 즉, 우리의 뇌가 다른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다른 정보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런 능력이 작업 기억의 핵심 기능이에요. 네, 이런 것도 훈련을 통해서 잘 될 수 있게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 우리 아이들이 지시를 따르기 힘든 또 다른 경우의 예는 어휘나 이해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색깔이나 전치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있는 빨간 펜 가져와 같은 경우. 네, 위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빨간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문장 구조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뭐뭐 하면 뭐뭐 해 하는 구문. 예를 들면 만약에 분홍색을 입었으면 일어나세요. 이런 지시. 그리고 이런 경우에 뭐뭐 하면 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지시를 못 따르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있냐면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라고 지시했을 때 말고라는 걸 이해 못하는 수도 있지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이거 먹으면서 가자라는 말을 이해 못할 때는 어쩌면 뭐뭐 하면서라는 걸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먹으면서 가자는 걸 두 개 동시에 같이 하자는 뜻인데 아이가 그걸 이해를 잘 못해서 그냥 가자라는 뜻으로 잘못 이해하고 헷갈려서 텐트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외에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고 나서 같은 문장 구조가 있으면 그거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예가 있네요. 모자는 테이블에, 가방은 책상 옆에 두세요. 여기서는 전치사 이해 부분이지요. 자, 또 복잡한 구문을 이해 못하는 경우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문장을 들어보세요. 신발 신고 문 열어. 신발 신은 후에 현관문을 여세요. 문 열기 전에 신발 신어. 신발도 안 신고 문 열면 안 돼. 이거 다 네 가지 무슨 뜻인가요? 전부 같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사실은 그게 같은 뜻인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이 밑에 있는 문장. 아까 선생님한테 혼나던 아이한테 가서 교장 선생님이 부른다고 말해. 아주 다정하게 말해줬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구문이에요. 네, 친절하게 말해준다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지시를 할 때 너무 어려운 구문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장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지시 따르기를 도울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을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아이가 있는 환경에서 배경에 다른 음악이 나오거나 TV가 틀어져 있거나 하면 잘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음을 또박또박하게 해서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해라는 구문을 많이 이용하셔서 그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좋아요. 예, 이걸로 많은 걸 이해를 시킬 수 있더라고요. 이 구문으로. 그리고 복잡한 문장이라면 간단하게 문장을 2개로 잘라서 말을 해주면 문장 구조가 간단하니까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일반화가 필수지요. 우리 아이들요, 집에서 엄마 지시를 잘 따르는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잘 안 되는 경우 있죠. 만약에 지시를 알아듣고 문장을 다 이해했어도 예를 들어서 주위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 환경에서는 또 지시 따르기가 안 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컨설팅 받으시는 어머님들께 드리는 조언이요. 새로운 곳이나 아니면 집 말고 다른 곳에 자주 나가시라고 권해요. 놀이동산을 가시든지 뭐 어린이 박물관이나 키즈 카페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아이들 많은 곳에서도 집에서 배운 거를 적응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또 나가면 보는 것도 많고 경험하는 것도 많으니까 언어 노출도 많이 되니까 좋지요. 자연스럽게 지시 따르기도 연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놀이동산에서 아이한테 아이스크림이나 사탕 같은 거 줄 때 제 아이스크림을 껍질을 벗겼어요. 껍질을 주면서 이거 쓰레기통에 버리고 와. 그리고 나서 먹자 하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다른 아이들이 많이 있는 데도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쓰레기통에 가서 버리고 와야지 이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아이스크림은 강화제인 거죠. 그쵸?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연습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물론 처음에는 일반하기 힘드니까 가까운 쓰레기통이면 좋고요. 그리고 "저기 동그랗게 생긴 거 쓰레기통이야." 라고 촉구를 말과 이제 제스처로 하시면 좋겠죠. 우리 어린이들이 집에서는 잘해도 새로운 곳에 나가면 긴장도가 달라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면 아이들 어깨가 이렇게 될 경우도 있고 말이 너무 작아질 때도 있고 갑자기 눈맞춤도 잘하다가 안 할 때도 있고 막 엄마한테 앵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너무 긴장하면. 그래서 일반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사람이 너무 많고 아니면 막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불빛 같은 작들이 많아서 지시 수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테라피만 하고 있는 것보다 주말이 되면 아이를 데리고 새로운 곳으로 외출하셔서 새로운 곳에서 어 미리 배웠던 프로그램들을 일반화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자,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요. 2가지 지시 따르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나오는 어머님이 아주 명확한 목소리로 지시를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명확하게 말이 잘 안 나오셔 가지고 말하는 연습도 많이 하셨어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연습한 거를 다른 장소에서도 일반화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네, 영상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 만지고 머리 만져. 훌륭해. 배 만지고 박수 쳐. 그렇지. 식탁에서 바나나 가지고 와. 우와, 유강이 잘했어. 유강아, 거실에서 아기 인형 가지고 와. 맞아? 아이, 잘했어. 유강이 양말 꺼내고 와. 양말 가지고 와. 오, 우리 유강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가자. 네, 유광이가 참 잘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요. ABA 캥거루 네이버 카페에 오셔가지고 글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